안녕하세요. 미친 척 리사 언니입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미국에서 정의 실현이 이루어졌던 나름 통쾌한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지. 다시 생각해보면 정의 실현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값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도 같은데요. 나쁜 놈이 벌 받는 당연한 사건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센세이션했던 2025년 사건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1980년대 초반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난 음악가 로버트 브룩스는요, 퍼블릭에 공개되어 있는 사적인 백그라운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그의 과거를 추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는 2017년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감옥 수감 원인을 찾아보면 전문가들은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치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로버트는 2017년 한 여성을 흉기로 여러 번 찔러서 1급 폭행 혐의로 감옥을 가게 됩니다. 1급 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을 위험한 상태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상대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그의 전 여자친구이자 그의 아들의 엄마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 키워드는 가까운 관계에서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가 자란 환경은 그를 보호하고 단단히 지탱해주는 구조라기보다는 온전히 스스로 힘든 감정을 감당해야 했던 그런 삶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연인 또는 가족 관계에서 충돌이 있어 왔을 거라는 추측이죠. 이 패턴은 유년기부터 축적된 정서적 불안정성 또는 건강한 갈등 해결을 배우지 못한 환경, 이것과 연관이 된다고 해요. 그 결과로 통해서 이 사람은 통제 실패형, 관계 폭력, 이게 형성이 된 거죠. 즉 로버트는 감정이 격해지면 그 이후 상황은 이성적으로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갈등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서 우선 거리를 좀 두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선택 대신 충돌을 선택해 왔으며, 관계가 무너질수록 폭력의 강도도 점점 커지는 그런 패턴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성인이 된 브룩스는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관계 또한 결국 폭력이라는 비극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그를 교정시설이라는 또 다른 폐쇄된 공간으로 감금시켰죠. 이렇게 1급 폭행으로 교정시설, 즉 감옥을 간 로버트는 어떤 센텐스를 받았을까요? 2017년 그는 1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2024년이 되었습니다. 형량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채웠던 그해 12월 43세가 된 로버트는 갑자기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죽은 채로 말이죠. 로버트는 건강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그의 가족 관계에 비해서 또 그렇게 완전히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던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그 부모와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까운 관계의 형제도 있었다는 데서 나온 가능성인데요. 또한 그의 아들 로버트 브룩스 주니어는요, 이미 성인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수감 중이던 시기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해 왔습니다. Me and my dad, we had a best friend relationship. 로버트랑 그의 아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기도 했고요. 자연을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려고 했던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랑하려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마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고 아마도 그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겠지만요. 그는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나의 아버지였고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달라진 아버지를 다시 사회에서 만날 날을 고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hat did you see when you watched that video? So what I seen was torture, was anger, and overall hate. That's all I could grasp from that video. I seen a helpless man, and I see myself in him, because I am his son.
아마도 로버트 또한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아들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가 시체가 되어 감옥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전말은 2024년 12월 9일 로버트가 교정시설을 옮기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모호크 교정시설에 있었는데요. 마르시 교정시설로 이송이 됩니다. 미국 교도소는 처음 죄수가 들어오면 교도관들이 헤이징이라고 해서 신고식, 기선제압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아주 많아요. 특히 로버트가 이송되었던 마르시 교정시설이 수감자 학대에 대한 수많은 보고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마르시 교정시설 교도관들이 수갑이 채워진 로버트를 질질 끌고 교도소 내 의료시설로 갑니다. 진료용 침대 검진 테이블에 앉혔다 눕혔다 하면서 흰색 물체를 로버트 입에 억지로 쑤셔 넣고요. 다른 교도관은 목을 잡기도 해요. 마치 바비 인형 다루듯이요. 얼굴, 상체, 복부, 사타구니, 엉덩이 등을 주먹 또는 구두를 신은 발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에는 교도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떤 교도관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서 방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두 명은 반응이 없어진 아마도 기절했었겠죠. 그런 로버트의 셔츠를 잡아 들어 올려 근처 창문 밖으로 던지려는 겁주는 행위도 합니다. 의식을 잃은 로버트에게 흉골 마찰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프게 해서 얼굴을 찌푸리는 반응이 있는지 보는 통증 자극 검사입니다. 이내 로버트는 응급실로 이동이 되고요. 다음날 새벽 살아남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은 목이 눌려 질식함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장의 시신 부검 후 발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로버트는 외부, 내부 모두의 몸 전체에 가해진 심각한 구타로 사망했습니다. 여러 내부 장기가 멍들어 있었고 설골이 골절되었으며 갑상연골이 찢어졌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기도가 제한되어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피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아주 많은 10명이 넘는 교정 직원, 총 17명이에요. 이들이 징계 절차를 다 받았습니다. 로버트 사건 전에도 증거인멸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에도 아담 바워라는 수감자를 교도관들이 멀시 교정시설 화장실에서 폭행을 했고 이 사건이 커지자 아담이 자해를 해서 다친 거다. 그리고 다른 수감자 공격도 있었었다 라고 꾸몄습니다. 이게 소송으로 갔고요. 유죄 판결이 나오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교도관들은 보통 지금 바디캠이 찍히지 않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증거 영상 자체가 잘 남지가 않아요. 특히 화장실 등은 고정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더하죠. 결국 아담 사건은 2025년 9월 5년 만에 민사 합의금 37만 5천 달러 즉 4억 원 정도로 종결이 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유죄 처벌은 아닙니다. 같은 해 윌리엄이라는 죄수도 일부 교도관에게 화학 스프레이를 쏘이고 발로 차이고 머리를 벽에 여러 번 박게 했다라는 걸로 소송을 걸었어요. 이 사건도 유죄 입증을 하지 못했고요. 그 전에도 2015년 이콘 화이트라는 수감자 또한 폭행 의혹에 연루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회복 중에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까지 필요했었다라고 증언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정말 많은데요. 영상 물증 부족이면 형사처벌까지는 가기가 어려워요. 그 말인즉슨 같은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이번 로버트 브룩 사건이 특이한 케이스, 즉 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도 교도관들이 녹화되고 있는지 몰랐던 바디캠 스탠바이 영상이 회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학대는 대개 찍히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증거 영상은 아주 드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수가 죽었고 아주 다행히도 바디캠이 남아있는 거죠. 그들은 바디캠을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아서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소리가 녹음이 안 될 뿐 두 세대의 바디캠에서
폭행 현장이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리지가 몇 개의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잔인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디캠 프리지만 봤거든요. 앞뒤 사정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그 잔혹함에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약간 후회도 됐어요. 괜히 봤다 싶으면서. 아마도 이 영상이 없었다면 그의 죽음은 그냥 잊혀지지 않았을까요? 단순 의료실 사고 이렇게 기록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영상이 너무 가혹해서 아주 조금만 공개를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적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교도관들을 대변해야 하는 노조조차 직업적 명예에 대한 수치다라고 하면서 이 교도관들을 다 손절을 했고요. FBI도 수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주정부를 보호해주는 법무장관실 소속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뉴욕주 법무장관 제임스는 도저히 이 교도관들을 변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성 문제 때문에 라고 하면서 스스로 레스큐, 즉 회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문제에서 손을 아예 뗐습니다. 대신 카운티 검사 윌리엄이 특별 검사로 임명이 되어 수사를 맡게 되었죠. There's no justification for what they did, and in fact, it just, in my judgment, it just supports the finding of the grand jury that this was a depraved situation and warranted a murder charge. 약 1년 정도가 지나 2025년 11월 교도관 4명 앤서니, 니콜라스, 마이클, 데이비드가 각각 1급, 2급 과실치사형을 선고받았고요. 1급은 22년형, 2급은 3년에서 9년형을 받았습니다. Black Lives Matter 등 흑인 커뮤니티는 로버트의 죽음을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뉴욕 교정 시스템 안에 오래 누적된 폭력과 인종차별 그리고 책임 회피 문화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반응은 슬픔을 넘어서서 처벌과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집단적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뉴욕주 교정국 최고 책임자인 다니엘은 교정시설에서 바디캠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미국은 이런 문제들이 참 끝이 없어요. 특히 사건이 공권력을 가진 백인들이 힘없는 흑인 상대로 생겨나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집니다. 1992년 흑인 폭동도 백인 경찰들이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를 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 사건에 경찰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생겨난 대규모 라이오트입니다. 그 폭동으로 많은 한인들도 목숨과 재산 등을 잃게 되었죠. 제 남편 가족도 그 사건에서 많은 것을 잃은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그나마 다행으로 교도관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시작함에 앞서서 2025년 정의가 실현되었던 사건 하나라고 도입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로버트 브룩스는 죄인이 명백하게 맞습니다. 그는 그의 아이의 엄마를 칼로 수차례나 찔렀잖아요. 정부는 그의 범죄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는 교정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교정시설이라는 이름은 죄 지은 자들을 교정시켜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다르게 교정시설에서는 교정 대신 살인을 포함한 또 다른 범죄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들겨 맞아 개죽음을 당해도 싼 걸까요? 그는 맞아 죽어 마땅한 짓을 한 걸까요? 죄수의 목숨은 지켜져야 할 권리가 없는 걸까요? 적어도 그의 가장 측근인 그의 와이프와 그의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들은 남편을 죽였어요. 그는 죄를 지었지만 사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마지막 날 이렇게도 말했죠. 로버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는 나은 사람이 될 찬스를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보실게요.
Father was convicted of stabbing his ex-girlfriend, your mother. Yes. And that's why he was serving a 12-year sentence. You're his son. You clearly forgave him. He did the crime and he was doing the time. He was coming home that's what prison's for. And that's not what my father got. He got a death sentence. What would you say to those officers or the nurses that were there to witness the beating? I hope that you're man enough to admit to what you did. I want them all to get prosecuted. It was murder. There's no other word for it. They murdered my father. They robbed him. They robbed him from me. He doesn't get to come home. He recently told me that he asked for forgiveness for everything and he felt the Lord came to him. It just makes me okay knowing that he's at peace. That's truly the only thing that makes me okay. 2025년을 보내면서 가장 생각났던 사건 하나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